전인지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권이라는 것은 유엔을 통하여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정치도 알아야 되고, 모든 항목도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 또 경제도 알아야 돼요. 예. 또 문화 마찬가지, 사회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도 같이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왜 인권의 이것을 누가 어떻게 주었느냐. 그래서 신학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인권학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종합학문이다. 예. 휴먼 라이트는 엔사이클로피디어, 말 그대로 종합학문이 되어야 인권을 조금 연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인권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권 연구는 지뢰밭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상태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인권학을 공부하시는데 인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걸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는 많은 사람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인권이라는 그 용어를 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라고 하고 있죠.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1791년에 이제 사람의 권리라는 이런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844년에 칼 막스가 이제 인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민권이라고 그랬죠. 민권, 예. 일본 헌법에 민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 거기에서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948년 12월 10일 인권이라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권리 부분은 가장 먼저 돌아간다 그러면 로마 시대 시민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의 권리. 예. 그런 정신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 혁명일 수 있지만은 정부로부터 받은 권리.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구조를 한다면 1784년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그게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권리라는 말이 나오겠죠.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은 세계 인권 선언이 되고, 그러면서 좀 알려지게 됐다. 현실적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그런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인권은 어떤 인권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유엔 인권 선언이 나오게 되면서 그 기준과 원칙, 이걸 중심으로 제가 바른 인권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의 기준을 해서 따지면 당연히 맞겠죠. 여기도 이제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밖에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니 유엔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천부 인권, 그 정문에 나와요. 천부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권리, 또 천부로부터 받은 이성과 양심, 이게 천부적 권리거든요. 그런 그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인권 선언의 가장 큰 기준을 그럼 어디에 할 것이냐 해서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이게 보편적 인권입니다. 그래서 천부 인권과 보편적 인권, 이것이 이제 좀 바른 인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 아니면 특정 소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약자라는 핑계대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적 인권 개념. 또 최근에 인간에 준 자유, 이걸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걸 권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자의적 인권입니다. 정말 자기 결정권,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각자 모두 인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그걸 누군가가 또 보상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이 자의적 인권, 이런 것은 바른 인권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특히 이 상대적 인권은 이거 인간을 강자와 약자, 이게 투쟁적 문화로 접근하는 거고, 이 자유적 인권은 개인의 어떤 세인의 모든 그 자유를 전부 다 인권이다 해가지고 권리라고 해가지고 보장해 주면서 함으로써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혜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은 바른 인권,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과 자유적 인권은 올바르지 못한 인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센터장으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대전 인권센터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실지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 서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예. 그런 문화가 저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입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인권이 된다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럼 장애인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의 인권보다는 장애인의 복지 개념이 맞죠. 예. 그럼 비장애인의 인권이 있느냐? 또 학생 인권이라면 교사의 인권은 없느냐? 그런 그 개념은 맞지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예. 감사해야 하는 특히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의 저는 인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동권리협약에 우리 대전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권 감수성 어떻게 돼 있던데 저서 인권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예. 부모에 대한 고마움, 감사, 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또 이웃 이런 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 인권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한국 바른군인권사무소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인권사무소에 좀 어떻게 기도 요청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권센터장으로 오고 나니까 이게 비상근직이에요. 아, 예.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뭐 일치 활동비라든지 뭐 식대비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무고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이는 필요 없지만은 우리 저에게 또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에 기도와 또 작은 거지만은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후원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후원도 안 하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안 들어오게 됐는데 인권센터장을 맡고 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어떤 분이 해주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고마운 분인데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위해서 좀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와보니까 참 정말로 힘든 사역을 맡으셨다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대전 인권센터 우리 김영길 센터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